안녕하세요. 네. 코딩을 가리키고 있는 원장 이승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가 오전에 굉장히 추운데 이제 오전부터 이제 자리해 주신 어머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딩이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연초에는 이제 코딩에 대해서 입시를 이제 반영할 때 국영수 이상 배점으로 좀 키높이를 맞추겠다, 뭐 이런 기사도 좀 자극적 기사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대학교 총장님들이나 이제 다른 뭐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코딩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한 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코딩이 국영수만큼 과연 파워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코딩을 배웠을 때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어머님들께서 의심을 하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코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아이들이 지금 입시에 코딩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대학교 가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취업을 할 때도 그때 코딩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초등 단계에서 어떤 교육을, 코딩 교육을 받아야지 이후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비교과에 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까지 전체적으로 코딩 로드맵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코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용어 정리를 조금 해보고 가려고 해요. 코딩, 프로그래밍, 그리고 프로그래머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은 헷갈릴 만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제 하나의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시간 안에 그 주인공이 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컴퓨터를 갖다 놓고 막 이제 어떤 소스 코드들을 영어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 소스 코드로 무언가 치는 과정을 코딩한다, 프로그래밍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이미 일상생활 안에서 많이 좀 녹아 있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여기 찾아오실 때 한 번쯤 확인하셨을 지도 앱, 그리고 또 은행 관련 업무 보실 때 또 은행 앱, 그리고 무언가 이제 배달을 시킬 때 배달의 민족 등등, 이런 앱들이 이제 현실에 좀 무의식적에서 많이 좀 녹아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활용하는 앱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런 앱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녹아들어서 이제 시대가 IT 시대로 바뀌기까지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시대별로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 거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필요한 생필품들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제조업, 그리고 이제 이를 만든 걸 운반하는 운송업, 그리고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금융업까지 끈끈한 생태계로 좀 이제 유지를 지금 한 20, 30년간 해왔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2022년이 됐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IT 기업으로 가득 찬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성을 가장 큰 무기로 스마트폰과 이제 IT 이제 기기들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 시총 1위 기업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서 넘어오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라는 걸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를 판매하기보다는 지금은 클라우딩 시스템을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지금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죠. 3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팔지 않아요. 오로지 광고 수익으로 이제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페이스북 말씀드리면은 항상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싸이월드가 그 전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싸이월드는 그냥 도토리 팔다가 망해버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광고 모델을 좀 이제 다각화해서 만들면서 지금 세계 시총 6위, 60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TSMC, 텐센트, 삼성전자, 알리바바, 이런 모두 IT와 관련된 회사들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취업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취업 시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제가 2022년도 하반기에 이제 대졸 신입 채용 일정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채용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은행권에서도 코딩 테스트, 통신사도 코딩 직무 테스트, 공기업이죠. 한전에서도 1차 면접을 코딩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5년, 이제 15년, 10년, 15년 뒤에는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될 시기가 오면은 과연 이때 코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저나 어머니 세대 때 또 이제 취업을 이제 하게 되려고 좀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문서 작성을 잘 하시는 분은 조금 더 대우를 받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좀 못하거나 문서 작성을 못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는 코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비슷한 상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업 이후에 좀 대학에 아이들이 진학을 했을 때도 지금 현재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선도대학이라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이제 졸업을 하려면은 이제 100점에서 150학점 정도를 이수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사이에 한 10% 정도, 이제 적게는 한 7학점, 많게는 한 15학점까지 코딩에 대한 이제 그 수업을 필수로 이수해야지만이 졸업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지금 보면은 코딩 학원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까지 공부만 계속 해왔는데 코딩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좀 많이 코딩 쪽으로 문과나 이과나 상관없이 많이 기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머님들께서 입시에 좀 팁으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입시에서 그 학생부를 받는 4가지 타입의 학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과고, 영재고, 그리고 국제고, 전국단위 자사고, 특성화고 이렇게 4가지 타입을 준비해 봤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성적에서 그 학교를 지원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과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비슷한 성적일 거고 이제 뭐 국제고도 그렇고 전국단위 자사고도 비슷한 성적이겠죠. 결국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거는 비교과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비교과 안에는 과세특,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 2가지 항목에서 이제 각 과목 그리고 본인의 전공을 합쳐가지고 탐구 활동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진행되는 탐구 활동이 이제 그 과세특 같은 경우는 과목당 500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연간 500자가 이제 학생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성적도 비슷하고 비교과 항목도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차별화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코딩을 탐구 활동에 얹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탐구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이제 수학을 보면은 이제 2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시언어와 엮어서 탐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탐구 활동의 큰 틀을 여기서 말씀드려 볼게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 이후에 그 특정 주제를 코딩과 엮어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를 짜고 그리고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틀로 이제 다른 사례를 조금 더 봐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조금 깊이 있는 주제를 얻는다면은 이제 AI 학습을 통한 코로나 확진자 통계적 추론이라는 주제로 이제 파이썬과 그리고 수학을 조금 더 얹어봤습니다. 그러면 시대 흐름에 맞는 주제 그리고 수학에서 깊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코딩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을 합쳐서 좀 이제 학생부에 적히게 될 때는 간단한 회귀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리고 미래의 확진자 추이를 꽤 정확하게 예측해냈고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인 코딩이 수학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이라고 적히게 됐는데 이러한 형태로 그 코딩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 그리고 과목을 연계해 가지고 탐구 활동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의대를 준비했던 학생이 좀 이제 그 진행했던 탐구 활동 사례입니다.
일반 이제 정상 환자와 그리고 나서 그 광우병이 걸린 환자의 단백질 구조를 이제 무언가 큰 실험을 통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파이썬의 네오폴드2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가지고 탐구 활동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AI 모델링을 컴퓨터로 이제 코딩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학생부에 적히기를 그 병원체에 대한 흥미와 이제 프라이온 단백질 모형을 AI로 모델링하고 프라이온 단백질 구조와 광우병의 발생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진행함. 자, 여기서도 실험을 진행한 걸로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에서 이제 그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장비에 대한 좀 이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나서 도구에 대한 조금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학 원장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좀 이런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 이 한계점을 좀 띄워놓고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이제 코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입시에서는 이제 어떤 학교를 지원하던 간에 이제 성적대는 비슷할 것이므로 이제 비교과가 키워드가 되는데 이 비교과를 준비할 때 코딩을 얹으면 조금 더 이제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입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대비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떤 대학을 지원하든 어떤 과를 지원하든 점수대는 비슷하죠. 그런데 판가름하는 건 학생부 종합이다. 학생부 종합에서 비교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께서 수시냐 이제 또 정시냐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수시, 정시 이 중에서 그 수시라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로 놓고 봤을 때 수능은 다 합쳐도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시 안에 있는 전형이지만 전체 퍼센트에서 매년 한 40에서 45% 정도 이제 퍼센트를 가져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전형이고 고3들을 위한 전형이다. 그래서 비교과를 잘 쌓아서 고3 때 끝내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또한 되게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비교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학에 진학에서도 전체 학점 중에 한 10%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조금 더 이제 지금보다도 코딩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딩 로드맵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블록 코딩을 좀 경험을 합니다. 이제 블록 코딩이라고 하면 스크래치 엔트리를 좀 경험을 해보겠죠. 그 이후에 초등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과정이 C 언어나 파이썬이나 자바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좀 배워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배운 언어들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갈리기 시작합니다. 최상위 공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앱 개발이나 웹 개발을 통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실체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의치학이나 상경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 언어 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통계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제 그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게 역량을 기르게 되죠. 그 이후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쭉 이어지면서 2, 3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쓸 비교과를 좀 선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단위 자사고나 아니면 과거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고등학교 고입을 위해서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좀 비교과를 계속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초등학교 상황에서 어떤 코딩 교육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기본 과정으로 C 언어, 파이썬, 자바 이 부분을 좀 이제 익히면서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원에서 지금 올림피아드와 연결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분석을 해봤을 때
대입에서도 한 3년, 4년, 그리고 5년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좀 파워가 있었고, 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은 대입이 웬만한 이제 이름 들어본 인서울대학교는 이제 입학이 가능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4년 전부터 굉장히 공신력을 잃었죠. 이제 그 민간대회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출제하는데 2년 연속 큰 오류가 발생하면서 올림피아드는 지금 좀 굉장히 좀 정부 올림피아드는 좀 추락의 길을 좀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언어가 예전만큼 위상이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아두이노랑 연결해서 과학 과목에서 이제 그 탐구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비교과로서 큰 메리트를 좀 갖고 있는 언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할 때 진짜 그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이제 파이썬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디어를 파이썬과 연결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이제 학생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양질의 그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꼭 들어야 이제 하는, 그리고 꼭 익혀야 되는 언어인 이유가 앱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꼭 자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시언어, 파이썬, 자바 기초 언어를 습득을 하는 단계가 초등에서 좀 끝나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 이후에는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질문 많이 해주시는 영재원 과정을 선택적으로, 또는 이제 계속 강조드린 비교과를 초등 단계에서 좀 경험해보고 선행할 수 있는 비교과와, 그리고 실력이 된다면 추후에 이어서 시기가 될 때마다 공모전까지 좀 나가볼 수 있는 이런 비교과와 공모전 과정,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시언어를 과학과 융합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 아두이노 피지컬 코딩 과정, 이렇게 이제 크게는 기초 과정으로 좀 파생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좀 기초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좀 배울 때 그냥 이제 컴퓨터에서 그 무언가 책을 갖다 놓고 따라치는 코딩이나 좀 이제 문제만 푸는 이런 코딩보다는 손 코딩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컴퓨터 앞에서 코드를 짜다 보면은 버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컴퓨터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오히려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뺏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무언가 코드를 짜기보다는 손 코딩을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안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이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하게 될 부분을 초등 단계로 좀 낮춰가지고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한 후에 탐구 활동 보고서까지 PPT로 작성해 보게 된다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학과 이제 그 시언어를 연계한 과정이 이제 그 과정 안에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그 초등학교 교과서와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의 과학 실험들을 코딩으로 좀 갖고 와서 같이 좀 이제 교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이제 교재에서 이제 과학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고, 이후에는 아이들이 생각한 부분을 실제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 코딩 그리고 선을 연결해서 아이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좀 교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실험 사례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좀, 원래 영상인데 사진으로만 이제 좀 준비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오니까 지금 그 아두이노 컵에 담겨 있는 저 센서가 그 수분 토양 감지 센서인데, 아두이노의 그 작은 센서를 활용해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물을 부으면은 이제 그 물이 밑으로 빠지게 되고, 중간에 있는 모니터에는 이제 그 물이 빠지는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실험의 취지는 그 어떤 토양에서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보통 과학 실험을 할 때 보면은 그 물이 빠지는 시간을 재더라도 그 초시계로 재거나 아니면은 그냥 초침이 있는 시계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두이노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그
밀리세컨드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이제 정확한 부분들이 탐구활동 보고서에 기재가 될 때 조금 더 이제 그 양질의 보고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비교과 공모전 과정에서는 먼저 그 학기 초나 학년 초에 아이들과 같이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 또는 중학교 교과서를 갖다 놓고 이 교과서 안에서 탐구활동 주제를 본인의 진로와 맞게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탐구활동은 코딩과 같이 엮어가지고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진행된 탐구활동들은 탐구활동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급 학교의 진학 시에 또는 이제 그 추후에 필요한 데에 또 쓸 수 있게 보고서 형태로 좀 남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실력이 되는 친구들, 실력이 좀 이제 되고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또 한 팀으로 묶어서 이제 시기가 될 때마다 이렇게 공모전도 이제 출전할 계획입니다.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이제 각 영재원마다 그 종료가 될 때까지 매년 진행이 될 건데요. 서울교대 영재원, 한양대 영재원, 교육청 영재원, 이렇게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사이트를 달고 있는 3개 영재원을 준비해 봤습니다. 서울교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 파이썬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한양대 영재원 같은 경우 올해는 좀 1년 커리큘럼을 새로 만들면서 쉬어간다는 좀 발표가 있긴 했지만, 탐구활동, 포트폴리오 중심의 선발 방식을 매년 이제 유지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에 이어진다면 비슷한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영재원은 이제 서울교대 영재원보다 조금 수준은 낮지만 그 수학이나 컴퓨터 사고력을 기르는 문제들이 이제 70점이 배점이 돼 있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문제 수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3년치 문제를 좀 이제 표지를 갖고 왔는데, 작년까지는 수학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파이썬을 모르면은 문제 풀이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모르면은 또 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왼쪽 끝에 이제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파이썬 소스 코드입니다. 미로를 찾아서 미로를 이제 길을 찾아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탈출을 할 때 그 길찾기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파이썬 소스가 효율적으로 이제 짜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제 보통 5시에, 금요일날 5시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 교육과정에서 그 일요일날 저녁 8시나 9시 정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려면 이제 기본적인 코딩 역량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학적인 역량 또한 이제 그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이 좀 비슷하게 좀 이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선형외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형외기라고 하면은 보통 제대로 배운다면은 통계학과에서 3학년쯤에 이제 들어가는 문제긴 하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숫자가 크니까 아이들한테 엑셀을 활용해서 해결하라 라는 이제 또 하나의 그 지문을 주고, 그리고 이제 공식을 중간중간에 필요한 공식들을 던져주면서 1차 방정식은 적어도 풀 수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또 숨겨진 한 가지는 엑셀을 적어도 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재원에서 지금 원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역량, 그리고 코딩에 대한 역량,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 툴을 다루는 역량, 그리고 수학에 대한 부분까지 4가지 영역을 좀 계속 문제에서 묻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교육청 영재원 문제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교육청 영재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수준은 서울교대 영재원보다는 조금은 낮습니다. 그 영재원 문제에서 그 순서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코딩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까지 순서를 묻는 문제, 그리고 수학 역량에 대한 문제가 계속 주로 나오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이제
70점을 배점으로 이제 70점을 배점으로 그 문제풀이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고 나머지 20점은 이제 교사 평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점은 면접에 대한 점수 총 이제 100점이 돼서 교육청정지원은 선발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지원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좀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리고 해답을 도출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코딩과 뭐 과학과 수학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코딩이 조금 다른 점은 그 결론은 한 가지인데 중간에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마다 소스 코드 한자라도 다르고 과정이 하나라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이제 포문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Y문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갈라지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방법들이 있고 그 안에서 창의력이 좀 길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게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이제 평가 방식이 주된 평가 방식이 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출을 할 때는 동영상을 찍어서 뭐 제출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실제로 손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제출하는 부분도 있듯이 그 아이들이 논리적이고 절차적인 답변을 구성하면서 또 그리고 발표하면서 그리고 면접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역량들이 좀 길러지고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역량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입시를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입시에서는 항상 이제 그 무언가 비교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성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로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엔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영재원 과정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초등 단계에서는 입시를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입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 과정, 이제 C 언어, 파이썬, 자바를 기초 체력으로 두고 영재원 과정이나 비교과 공모전 그리고 이제 과학과 연계된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제 그 어머님들께서 코딩에 대한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이 이후에도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어나가면서 상급 학교로 계속 진학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비교과에서 정말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이 비슷할 때요. 그러면 이제 이때 그 어떤 과를 지원하던 뭐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하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비교과에 코딩을 얹어서 이제 파워를 좀 실어주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코딩은 학생부 전형 그리고 비교과의 취득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은 이제 끝나고 지금 조금 더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